삼성전자 광주공장의 생산라인 해외 이전과 관련해 두 야당이 잇따라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뒤늦은 행보에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권이 경쟁하는 선거구도 속에서도 일부 선거구에서는 소지역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된 차를 목포까지 실어 나르는 특수 차량 차주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운송업체가 기름값이 내렸다며 운송료를 깎겠다고 나선댔다는 것입니다. 프로야구 투수 임창용이 18년 만에 고향팀으로 돌아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가을 야구 희망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전자 광주공장 라인의 해외 이전, 올 초부터 지역사회 전반의 우려와 걱정을 샀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텃밭을 다투는 두 야당이 경쟁적으로 대책의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 생산라인 일부의 베트남 이전으로 협력업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하남산단. 더민주 양양자 후보가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30년 동안 삼성에서 근무한 이력을 살려 삼성의 주력 육성 사업인 미래차 전장 사업이 광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길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단순하게잖아요. 분명히 이게 IT 산업 기반으로 국민의당 권은희 후보 역시 하남산단에 300명 이상의 강소기업 10개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또 당론으로 삼성전자 이전 문제를 채택한 만큼 20대 국회에서 협력업체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두 야당이 경쟁적으로 공을 들이는 이유는 뭘까? 그만큼 하남산단과 협력업체의 사정이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다잡을 수 있는 등 상징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남산단에 광주 제조업 전체 근로자의 45%가 몰려 있어서 선점할 경우에 광주 전체 민심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큽니다.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지만 정치권이 뒤늦게라도 대책 마련에 나선 만큼 얼마나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대책을 내놓는지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볼 일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모처럼 야권 경쟁 선거구도가 만들어졌지만 일부 선거구는 인물이나 정당보다 후보자 출신지별로 지지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표심이 소지역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선거 판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는 고흥보성과 장흥강진 두 개 선거구가 하나로 묶인 대형 선거구로 바뀌었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소지역주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 고향이고 내 지역이니까 내 고향에 있는 국회의원을 둘러간 게 있어 그것이 사람 다 심리가 그러죠. 강진 장흥 지방 의원들은 국민의당 경선부터 이미 강진 출신인 황주홍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농민들의 어떤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에서 패한 김승남 의원이 국민의당을 탈당했습니다. 김 후보를 지지했던 고흥보성 지방 의원들도 국민의당을 탈당하고 더민주에 복당했습니다. 지역민들을 농락하는 그런 현상을 빚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정치를 하겠다는 국민의당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어서 사실상 고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신문식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겁니다. 한개 군이 늘어난 영암 무안시안 선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민주 소속 영암 군의원 4명이 탈당을 하고 국민의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인물이나 정책 공약과 관계없이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 출신의 표를 몰아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연고주의는 조금 경계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도 완도 출신인 더민주 김용록 후보에 맞서 해남 출신 후보들의 단일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가 소지역주의 때문에 오히려 지역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텃밭을 놓고 다투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지역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광주 8개 총선 후보자들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자리에서 광주의 힘과 정신으로 야권 재편과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정배 대표는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민주도 광주 전남 총선 후보들이 사회 간접 자본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시도 상생을 위한 7개 항의 공동선언을 발표하는 등 지역 민심 잡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부터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던 광주 서구갑은 두 유력 후보가 종친관계라 더욱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한 집안 출신이지만 매우 다른 길을 걸어온 종친의 대결. 김인정 기자입니다. 같은 고흥 출신 여산 송씨. 종친인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전혀 다릅니다. 운동권 출신 대 부장판사 출신의 대결. 누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까요? 전대협 의장으로서 90년대 학생운동을 이끈 송갑석 후보는 이로 인해 5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한 486 운동권입니다. 지난 2010년 본격적으로 선거에 나오기 시작해 이번이 세 번째 출마로 다져놓은 지역 민심이 기반입니다. 민주화 운동에 쏟아부었던 헌신과 열정을 경제 민주화와 서민들의 삶의 향상이 되는 정치를 위해 쏟아붓겠습니다. 이에 반해 송기석 후보는 대학 졸업과 함께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출신입니다. 호남 지역에서만 20여 년간 일한 향토 법관인 송 후보는 올 1월 국민의당의 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한 초보 정치인입니다. 참신하고 정의로운 송기석 후보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전문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아픔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법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양동 출신으로 대학 교수인 새누리당 양병현 후보는 교육 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교육 관련 공약으로 승부수를 뒀습니다. 정의당 장화동 후보는 80년대 야학 활동을 시작으로 30년간 시민사회 활동에 헌신한 경험을 살려 지역 중소상인을 위한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중연합당의 이은주 후보는 보편적 복지와 평등을 추구하며 99% 서민의 마음을 만져주는 정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서구갑을 제일 잘하는 새누리당 집권당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실현할 만한 당이 지금 집권당 외에는 야당이 너무 분열을 해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이 행복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복지국가를 정의당이 반드시 만들어내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4년간의 지방의원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그런 정치를 많이 배워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을 위한 99%의 희망 정치. 광주 서구갑은 시청 등 주요 관공서와 금융기관이 밀집한 행정, 금융, 상업, 교통의 중심지라는 특징을 가진 선거구입니다. 단 한 번도 재선 의원을 허락하지 않은 이 까다로운 선거구에서 이번에는 누가 민심을 사로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차를 목포항까지 옮기는 특수 차량 차주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저공 행진 중인 국제유가에 따라 물류비를 깎겠다는 회사 측 입장에 반발한 겁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동차를 옮기는 자동차 카캐리어입니다.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스포티지나 소울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이 카캐리어에 태워 목포항까지 실어 날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카캐리어를 운전하는 차주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스포티지 6대를 실어 목포항까지 한 번 실어다 주고 이들이 받는 돈은 25만 8천 원. 운송업체인 글로비스 측이 저공 행진 중인 국제유가를 반영해 운송료 6.5%를 깎겠다고 하자 반발한 겁니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절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운송료 인상이 한 번도 안 됐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운송료 이 부분이 다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름값이 떨어졌다고 이 부분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기아차 광주 공장에는 카캐리어 112대가 하루 1,600여 대의 차를 목포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글로비스 측은 대체 카캐리어 94대를 투입해 수출차 운송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와 글로비스 측은 현재의 운송료에는 높은 국제유가 때 반영된 기름값이 들어있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운송료 인하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유값이 1,700원 하던 시절에 저희들이 운송료 인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35%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35%가 인하된 상황에서 6.5% 인하는 결코 유리한 요구는 아니고요. 카캐리어가 드나드는 기아차 서문에서는 대체 차량의 출입을 막는 조합원과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20여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로운 경제 활동이 증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의 조상필 실장은 KTX 이용 특성을 분석한 결과 호남 고속철 개통으로 업무 비즈니스 활동이 늘어나고 지역 산업이 고도화되는 등 새로운 경제 활동이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학원 수강이나 병원 이용 등에 따른 이른바 빨대 효과는 미미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도박 파문을 일으켜 삼성에서 방출된 임창용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 전격 입단했습니다. 기아로선 시즌 개막 직전 큰 전력 보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혜태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스타인 임창용이 고향팀에 돌아옵니다. 외환위기 직후 삼성에 트레이드된 지 18년 만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괌에서 개인 훈련 중인 임창용과 연봉 3억 원에 입단 계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창용은 지난해 도박 파문을 일으켰던 삼성 선수 4명 가운데 유일하게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파문 이후 오승환은 미국 메이저리그로, 윤성환 안지만은 삼성에 계속 남겨져 임창용만 홀로 소속이 없는 신세였는데 고향팀으로 오게 된 겁니다. 고향 선수인 임창용 선수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게, 그리고 자기 야구 인생을 고향에서 좀 마무리하고 자기 허물이나 과오를 좀 씻을 수 있도록. 임창용은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연봉 3억 원을 전액 야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지속적으로 재능 기부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임창용은 KBO 징계에 따라 올 시즌 후반부터나 뛸 수 있습니다. 광주 진흥중과 진흥고를 졸업한 임창용은 올해 41살로 통산 232세이브를 기록하고 지난해에도 구원왕을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위력적인 구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고향팀에서 명예회복의 마지막 기회를 잡은 임창용이 기아의 가을 야구에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일교차도 커서 감기 걸리기 쉽죠. 이런 감기에 영향을 받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축농증인데요. 광주는 축농증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6,000여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축농증은 코 주위에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공간에요. 염증이 생겨 고름 같은 콧물이 고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코막힘이고요. 그리고 발열과 두통을 동반합니다. 생강 2스푼과 계피 1스푼을 넣은 생강 계피차와 목련에 꽃봉오리인 신이를 넣어서 끓여 만든 차가 코막힘과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해도 개인마다 효과가 다르겠죠. 증상이 나타난 초기에 병을 잡는 건 어떨까요? 카드뉴스였습니다. 광주시립 제2요양병원에 의료용 로봇 2대가 설치됩니다.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현대중공업과 국산 의료로봇 공급과 실증 협약을 하고 4억 원대 보행 재활 로봇과 환자 이동 보조 로봇 등 2대를 무료로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시립병원은 앞으로 요양 환자 치료와 재활에 로봇을 활용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임상 유효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옥중 출마를 선언한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선거운동 허용을 요청했습니다. 강 후보는 유권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구속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또 구속 중지가 어렵다면 구치소 내에서 방송 녹화나 녹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비 설명과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선관위는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시연회에서 사전 투표 장비와 투표 시연 그리고 투표지 분유 작업 등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첫 도입된 장애인을 위한 특수 기표소와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는 투표지 심사 개수기도 선보였습니다. 광주 광산구 구민회관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광산생활문화센터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동구는 너릿제 체육쉼터에서 식목일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보성군은 꼬막과 맛조개와 같은 특산품의 미국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락푸드 등 세계 수산물 가공업체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나주시의 대표 관광 상품인 나주시티 투어가 올해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2016 건설기술인의 날을 맞이해 최석 유탑 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 회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불법 체류 중인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3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5일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원룸에서 같은 나라에서 온 41살 H씨를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